음악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놀라운 진실입니다. 40년 넘게 서울에서 수만 명의 여성들을 진료해온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저는 매일같이 목격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부부들이 실은 얼마나 깊은 상처와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이호선 박사는 그 누구도 감히 꺼내지 못했던 가장 은밀하고도 중요한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단 하룻밤 만에 배우자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은 무엇인가요? 하지만 제가 오늘 밝히려는 진실은 여러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사실 남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특정한 외형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갈망하는 것은 파트너의 자신감과 당당함,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정한 이해와 존중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이 진료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눈물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며 살아온 여성들의 눈물,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남성들의 눈물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모든 눈물을 멈추게 할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학적으로 정확한 지식. 둘째, 잘못된 통념과 편견에서 벗어나는 방법. 셋째, 부부 간의 깊은 신뢰와 친밀감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대화 기술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이제 우리는 함께 가장 은밀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진실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몇 해 전 예순을 간 넘긴 한 여성분이 딸의 손에 이끌려 제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재래시장에서 좌판을 펼치며 억척같이 자식들을 키워낸 강인한 분이었습니다. 거친 세상의 풍파를 다 겪으신 분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진찰대에 앉는 것조차 극도로 두려워하며 온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이 더럽고 흉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평생 병원 문턱도 안 넘어보고 살았는데 딸아이가 억지로 끌고 와서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그냥 대충 괜찮다고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켜켜이 쌓인 깊은 수치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최대한 안심시키며 조심스럽게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찰이 끝난 후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이십니다. 같은 연령대의 다른 분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시던 그분은 마침내 50년간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놓으셨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색시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당신은 다른 여자들하고는 좀 다르게 생긴 것 같네. 그 말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혹은 전혀 의도가 없었는지는 이제 와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나는 다른 여자들과 다르다, 나는 비정상이다 라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들 부부의 침실에는 불이 꺼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리고 은유적으로도 말입니다. 남편이 불을 켜려고 하면 기겁을 하며 이불 속으로 숨었고
혹시라도 남편이 자신의 몸을 자세히 들여다볼까봐 사랑을 나누는 내내 온몸을 긴장한 채로 견뎌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깊은 마음의 상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이죠. 그분은 오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50년 동안 남편 앞에서 제 몸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기는커녕 제 비밀이 들킬까봐 늘 가슴을 졸이는 고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몸을 어루만질 때마다 내 못생기고 흉한 곳을 만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우시는 그분을 보며 저는 배우자라는 존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얼마나 무서운 심리적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아내의 가슴에는 50년간 아물지 않는 낙인이 되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혹시 당신도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농담이라며 혹은 솔직한 감상이라며 배우자의 신체에 대해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무심코 던진 적은 없으십니까? 당신이 웃으며 던진 작은 돌멩이의 배우자는 평생을 멍든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불필요하고 위험한 수술을 감행하는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 45세의 한 여성분이 저를 찾아와 간절하게 소음순 수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양이 예쁘지 않아서 남편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1시간 넘게 설득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수술은 중요한 신경을 손상시켜 감각을 영구적으로 둔하게 만들고 심한 경우 만성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국 다른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후회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예전보다 더 아프고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관계를 가질 때 고통만 느껴지고 즐거움은 전혀 없습니다. 괜히 멀쩡한 몸에 칼을 대서 제 인생을 망쳤어요. 여러분, 제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왜곡된 정보와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에 휘둘려 당신의 소중한 몸에 칼을 대는 행위는 스스로를 불행의 나락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불안과 수치심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바로 진실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학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진실을 아는 순간 당신은 지난 수십 년간 당신을 옥조원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상적인 모양, 정상적인 모양이라는 환상에 시달립니다. 마치 모든 여성의 신체가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처럼 똑같은 형태여야 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획일적인 기준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모두 다른 것처럼 여성의 신체 구조 역시 하늘 아래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르고 그래서 모두가 정상이며 모두가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더욱 확신하게 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여성 비뇨생식기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을 만나기 위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국제학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생을 여성의 비뇨생식기 재건 수술에 바쳐온 저명한 의사를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 의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호선 선생, 혹시 로마에 있는 판턴 신전에 가보셨습니까? 수많은 기둥들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데 그 기둥들의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것은 조금 더 굵고 어떤 것은 조금 더 날씬하죠. 하지만 그 모든 기둥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며 2000년간 그 위대한 건축물을 지탱해 왔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 기둥은 모양이 다르니 뽑아내고 똑같은 모양으로 바꾸자고 한다면 그건 미친 짓이 아니겠습니까? 여성의 신체도 바로 그 판턴과 같습니다. 모든 형태는 그 존재 자체로 완벽하고 저마다의 기능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우리 의사들이 할 일은 그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둥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을 주인 스스로가 깨닫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의사의 말씀은 제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획일적인 미의 기준에 갇혀 있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몇 개의 그림만이 정상이라고 믿고 그것과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은 비정상 혹은 열등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여성의 신체는 교과서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풍부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양쪽 구조가 아주 작고 단정하게 모여 있기도 하고, 어떤 여성은 활짝 펼쳐진 나비의 날개처럼 풍성한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여성은 좌우의 크기나 모양이 비대칭이기도 하고, 어떤 여성은 여러 겹의 주름이 아름답게 잡혀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정상입니다. 마치 우리가 쌍꺼풀이 있는 눈도 아름답다고 하고 없는 눈도 매력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양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색깔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어두운 색인 것 같냐고요? 이것 역시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몸의 그 부위는 원래 멜라닌 색소의 활동이 다른 피부보다 더 활발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속옷과의 자연스러운 마찰이나 호르몬의 영향으로 색이 조금씩 짙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닌 이상 연한 핑크빛을 유지하는 성인은 거의 없습니다. 어두운 색은 결코 더럽거나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자연스러운 흔적이자 개성일 뿐입니다. 제발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중한 예술 작품입니다. 판턴의 기둥처럼 당신은 당신의 모습 그대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음으로 제가 지난 40년간 만나온 수만 명의 여성들을 진료하며 정리한 7가지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과연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 유형이 가진 독특한 매력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당신의 신체라는 비밀의 정원을 함께 거닐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7가지 유형은 제가 평생을 진료하며 만나온 수많은 여성들의 신체를 바탕으로 의학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아마 당신도 이 중 하나에 속해 있거나 혹은 여러 특징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 나는 이런 특징을 가진 아름다운 존재구나 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은 다나한 동백꽃 본골입니다. 이 유형은 양쪽 구조가 크지 않고 바깥쪽 구조 안으로 가지런히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이제 막 피어나려는 동백꽃 본골이처럼 아주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이 유형은 그저 조금 더 수줍은 동백꽃을 닮았을 뿐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활짝 핀 나비의 날개입니다. 이 유형은 안쪽의 작은 구조가 바깥쪽 구조보다 더 크고 길어서 마치 나비가 날개를 활짝 펼친 것처럼 보이는 모습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모양 때문에 나는 너무 튀어나온 것 같다며 가장 많이 고민하고 심지어 수술까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비정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신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풍성하고 화려한 개성을 가졌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남들 눈에 띄는 아름다운 날개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유형은 잔잔한 물결 무늬입니다. 이 유형은 가장자리 부분이 매끈하지 않고 여러 겹의 잔잔한 주름이 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호숫가에 바람이 불 때 생기는 아름다운 물결무늬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주름 때문에 늙어 보인다고 걱정하시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섬세한 주름들은 당신의 신체를 더욱 입체적이고 풍부한 질감을 가진 곳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개성 있는 비대칭입니다. 우리 얼굴도 자세히 보면 양쪽 눈썹이나 입꼬리의 높이가 조금씩 다른 것처럼 여성의 신체 역시 양쪽 구조의 크기나 모양이 다른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한쪽은 큰데 다른 쪽은 작거나 한쪽은 주름이 많은데 다른 쪽은 매끈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흠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신체에 재미와 개성을 더해주는 위트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완벽한 대칭은 오히려 지루하기 마련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숨겨진 진주입니다. 이 유형은 바깥쪽의 큰 구조가 도톰하고 커서 안쪽의 작은 구조와 다른 부위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큰 구조 안에 소중하게 감싸여 있는 형태죠. 마치 단단한 조개 껍데기 속에 영롱한 진주가 숨겨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안에 무한한 신비와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유형입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자신감 넘치는 돌출형입니다. 이 유형은 가장 민감한 부위가 다른 유형보다 조금 더 크고 돌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모습 때문에 걱정하시지만 이것은 오히려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그만큼 쾌감을 느끼는데 아주 유리한 구조를 타고났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유형은 겹겹이 쌓인 카네이션 꽃이 핍니다. 이 유형은 전체적으로 주름이 많고 여러 겹의 조직이 겹쳐져 있어 마치 카네이션 꽃잎처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또한 절대 늙거나 늘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그만큼 부드럽고 풍부한 감각을 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순한 모양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잠재력을 가진 유형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당신은 이 7가지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혹은 이 모든 특징이 조금씩 섞여 있는 당신만의 독특한 조합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양이 아니라 이 소중한 신체를 어떻게 건강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부디 오늘부터는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신체를 부끄러움이 아닌 애정과 자부심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배우자에게도 당당하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성의 신체가 얼마나 다양하고 그 모든 형태가 정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편분들께 드리는 아주 중요하고 간절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남편 여러분, 배우자의 신체를, 특히 배우자의 가장 은밀하고 소중한 부분을 당신의 눈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오만한 생각을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당신의 무심한 말 한마디, 경멸이 섞인 눈빛 하나가 배우자의 영혼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는지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결혼 40년 차 부부였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젊었을 때부터 거기가 좀 어두운 편이었어. 남편은 아마 아무 생각 없이 혹은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내는 남편과의 잠자리를 완전히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저를 찾아온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저 사람은 내 몸을 보면서 어둡다,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으로 나를 안았구나 싶으니 너무나 끔찍하고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이 제 몸에 손대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치게 싫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그 일로 인해 깊은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단 한마디 말이 40년을 함께 해온 부부의 연을 끊어놓을 뻔했던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당신이 진짜로 봐야 할 것은 배우자 신체의 색깔이나 모양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에 반응하여 촉촉하게 변화하고 당신의 손길에 수줍게 피어나는 배우자의 몸이 보여주는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배우자가 당신 앞에서 스스럼 없이 몸을 열고 당신과의 사랑을 온전히 즐기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배우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가졌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남성들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며 내린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남성들을 가장 흥분시키고 만족시키는 것은 특정한 외형이나 색깔이 아니라 바로 배우자의 자신감과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배우자가 자기 몸에 대해 수치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을 나누는 내내 몸이 긴장하고 굳어있게 됩니다. 즐거움을 느끼기는커녕 내 흉한 모습을 들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죠. 남편은 배우자의 그런 긴장감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나를 거부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남편 역시 위축되고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결과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배우자가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신감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우자는 온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당신의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숨김없이 표현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배우자의 이런 솔직하고 적극적인 반응이야말로 남편에게는 그 어떤 시각적인 자극보다 더 강력한 흥분제입니다. 남편은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구나 하는 강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곧 남편의 신체적인 능력 향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배우자의 자신감이 남편의 자신감을 깨우고 그 시너지가 두 사람의 밤을 더욱 뜨겁게 만드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여러분, 당신은 배우자의 몸을 평가하는 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배우자의 몸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아낌없이 칭찬해주는 헌신적인 찬양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밤 배우자의 몸을 그저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한 폭의 그림을 감상하듯 아름다운 음악을 듣듯 온 마음으로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해 주십시오. 여보, 당신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당신의 모든 것이 나를 기쁘게 해. 당신의 그 진심 어린 한마디가 배우자의 수십 년 묵은 상처를 치유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체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신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많은 여성들이 심지어 남편들까지도 잘못된 상식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청결함에 대한 강박이 오히려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제발 비누나 바디워시 같은 화학 세정제로 당신의 소중한 그곳을 씻지 마십시오. 이것은 깨끗하게 소독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착한 미생물들을 모조리 죽이고 나쁜 세균들이 마음껏 번식하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진료실을 찾는 많은 여성들이 만성적인 지렴이나 가려움증, 악취로 고생하십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의 9은 너무나 열심히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곳을 씻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향기 좋은 비누로 거품을 내어 안쪽까지 닦아내고 어떤 분은 샤워기나 비데에 강한 물줄기를 질 안으로 직접 쏘아대기도 합니다.
깨끗하게 관리해야 남편이 좋아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에 대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여성의 질 내부는 원래 약산성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아주 놀라운 자가 정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산균이라고 불리는 착한 미생물들이 살면서 나쁜 균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철통 같은 방어막을 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칼리성인 비누로 이곳을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약산성 환경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착한 유산균들은 힘을 잃고 죽어버리고 그 빈자리를 틈타 냄새를 유발하는 나쁜 세균이나 곰팡이균들이 순식간에 번식하게 됩니다. 깨끗해지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더 심한 냄새와 염증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씻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바로 미지근한 흐르는 물입니다. 샤워를 할 때 비누 거품이 묻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흐르는 물로 외음부, 즉 바깥쪽만 부드럽게 씻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안쪽까지 손가락을 넣거나 물을 쏘아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을 믿으십시오. 속옷의 선택도 아주 중요합니다.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꽉 끼는 합성 섬유 속옷은 우리 몸을 습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나쁜 균들이 자라나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건강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바람이 잘 통하는 넉넉한 면 속옷을 입으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남편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청결에 대해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혹시 당신의 무언의 압박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당신 몸에서 나는 자연스러운 채취가 참 좋아. 너무 애써서 씻지 않아도 괜찮아.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깨끗하고 아름다워.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배우자를 지긋지긋한 강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질건조증으로 관계 시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 역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얼굴에 로션을 바르듯 필요하다면 관계 전에 깨끗한 수용성 젤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서로를 위한 배려이자 소중한 신체를 마찰로 인한 상처로부터 보호하는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건강 관리는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이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제 여성의 신체가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십 년간 마음속에 단단히 박혀있던 수치심이라는 가시를 완전히 뽑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가시를 뽑아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는 바로 남편 당신입니다. 배우자의 상처는 남편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 역시 남편의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이어야만 합니다. 당신의 눈빛과 손길이 그 어떤 값비싼 수술이나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는 전형적인 활짝 핀 나비의 날개 유형이었습니다. 젊었을 적부터 자신의 모습에 자신이 없었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늘 소극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속마음도 모른 채 당신은 왜 그렇게 반응이 없어?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라며 아내를 다그치기만 했습니다. 두 분은 거의 이혼 직전에 이르러서야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편께 오늘 여러분께 해드렸던 이야기를 똑같이 해드렸습니다. 여성 신체의 다양성과 아내가 느꼈을 수치심에 대해서 말입니다. 모든 설명을 들은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하오. 나는 당신이 그런 아픔을 평생 안고 살았는지 꿈에도 몰랐어. 내가 정말 바보였소. 저는 그 남편께 아주 특별한 숙제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내와 잠자리를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 동안 아내의 몸을 마치 처음 보는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당신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부분을 하나씩 찾아서 말해주라고 했습니다. 단, 절대 성적인 농담이나 평가는 하지 말고 오직 순수한 감탄과 칭찬만 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일주일 후 진료실을 찾았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지난 수십 년간 볼 수 없었던 수줍지만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낯간지러웠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아내의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어깨선이 그렇게 고운지 발목이 그렇게 가늘고 예쁜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그곳이 마치 활짝 핀 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제 몸을 그런 눈으로 쳐다봐 준 것은 결혼하고 처음이었습니다. 비난이나 욕망이 아닌 정말 순수한 감탄의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을 봤는데 제 몸에 박혀 있던 수치심의 가시가 하나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잠자리 한 번 하지 않았지만 저는 지난 40년 중 가장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선이 가진 힘입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지금껏 자신의 몸을 혐오와 불안의 눈으로만 바라봐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이 그 거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배우자가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밤 배우자의 손을 잡고 말해 주십시오. 여보, 내게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줘. 당신의 몸을 더 깊이 알고 싶어. 그리고 배우자가 용기를 냈을 때 온 마음을 다해 감탄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따뜻한 시선과 다정한 손길이 배우자의 다쳤던 마음과 몸을 활짝 열게 하는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남편들이 속으로 품고 있을 가장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해드릴 시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솔직히 어떤 모양이 잠자리에서 더 좋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지긋지긋한 오해에 종지부를 찍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성의 외부 생식기 모양은 당신과 배우자의 성적 만족도에 단 1%의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나 해부학적으로나 완벽한 진실입니다. 특정한 모양이 더 좋다는 이야기는 전부 다 남성들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돈을 벌려는 상술이거나 포르노 같은 영상물이 만들어낸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성과 여성이 진짜 쾌감을 느끼는 부위는 눈에 보이는 바깥쪽 모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쾌감이 귀두의 신경에 집중되어 있듯이 여성의 쾌감 역시 클리토리스와 질 내부에 있는 민감한 부위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들은 바깥쪽 구조의 크기나 모양, 색깔과는 전혀 무관하게 모든 여성에게 존재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통념과는 정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여성들이 콤플렉스로 여기는 활짝 핀 나비의 날개 유형은 남편에게는 더 다채롭고 풍부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움직일 때마다 그 풍성한 구조가 남성의 성기를 부드럽게 감싸면서 일반적인 삽입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쾌감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아내가 바로 이 나비 날개 유형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생 이것을 숨기려고 했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나는 당신의 그 부분이 너무 좋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당신만의 특별한 매력 포인트다라며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칭찬 한마디에 아내는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누르던 열등감에서 벗어났고 오히려 자신의 몸에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부부관계가 몰라보게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남편 여러분, 제발 어리석은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이 진짜로 집중해야 할 것은 배우자 몸의 형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손길과 혀끝,
그리고 당신의 몸이 배우자의 진짜 쾌감 포인트를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하게 자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모양을 탓하기 전에 당신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배우자 몸의 진짜 비밀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나는 배우자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며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모양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에 수줍게 반응하는 배우자의 숨소리, 기쁨으로 상기된 배우자의 두 뺨, 그리고 만족감에 젖어드는 배우자의 눈빛.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찾아야 할 진짜 보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배우자의 몸에 대한 오랜 오해를 풀고 진정한 사랑과 교감을 나누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부부관계 개선이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주 큰 착각입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녀의 인생 전체에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리던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잠자리에서의 자신감 회복은 시작일 뿐, 효과는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제게 50년간의 수치심을 고백했던 시장의 그 어머니 기억나십니까? 그분은 제 진료를 받고 돌아가신 뒤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영감, 오늘 밤에는 우리 불 끄지 말고 한번 살아봅시다. 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당신한테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싶구려. 남편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아내의 단호한 눈빛에 군말 없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그분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불 켜진 침실에서 남편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자신의 몸이 결코 부끄럽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평생을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시장에서도 더 큰 목소리로 웃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언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활짝 폈네 하고 말할 정도였죠. 그분은 수십 년간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동네 목욕탕에도 당당하게 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경로당 노래 교실에 등록해서 난생 처음 무대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날 밤 되찾은 것은 단순히 잠자리의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헛된 생각 때문에 평생을 숨어 살았던 바보 같은 나 자신과 화해한 겁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단 하루를 살아도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